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주식 방송한다고 맨날 모니터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이게 주식 방송인 줄 알아요. 주식 방송이 아닌데 그냥 저는 그냥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들 살면서 주식 한번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한번 사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채널명을 다낭산다낭에서 다낭 레알수를 바꿀 때 마음에 들었던 이유도 현실을 보여주자. 약간 좀 인위적인 거 말고 각본 같은 거 쓰지 말고 어그로 너무 끌지 말고 현실적인 거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이 채널이 맞는 것 같다. 이 채널이 제가 추구하는 컨텐츠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다낭 레알스라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40대들이면은 항상 고민하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돈. 그래서 돈을 어떻게 딸까? 어떻게 벌까? 어떻게 하면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금에도 투자하고 뭐 오만 대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왜 투자합니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작정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돈 벌어서 뭐 할 건데가 중요한데 제가 뭐 삼겹살집 지금 뭐 7탄까지 찍었습니까? 7탄까지 찍다가 안 찍잖아요. 진짜 일탄 찍을 때만 해도 500만 원으로 삼겹살집을 해야지. 500만 원으로 삼겹살집을 차리면은 그게 컨텐츠도 되겠다. 500만 이렇게 싸게 다낭에서 이렇게 싸게 오픈할 수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생각이 좀 들었다가 요즘에는 조금 삼겹살집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삼겹살집을 차렸을 때 내가 과연 관리할 자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만약에 차리면 그 가게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서 좀 편하게 살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왔는데 그 돈 또 벌라고 그리고 뭐 제가 500만 원으로 삼겹살 집을 차린다고 하면은 뭐 테이블을 몇 개나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겹살 집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1탄부터 찍을 때 그때만 해도 한 시드머니가 한 500만 원 정도 했어요. 500만 원 조금 더 넘긴 했지만 1000만 원은 안 됐어요. 1000만 원은 안 돼서 뭐 빚내서까지 사업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갖고 옥수한테 얘기했죠. 오빠 한 500만 원 정도 있는데 500만 원 조금 더 있는데 되냐 하니까 된대요. 그래서 이제 흥미를 가지고 삼겹살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거고 이제 뭐 사실은 지금 투자자도 있습니다. 투자자도 있지만은 겁나서 못하는 거지. 제가 이제 쫄보라서 그래. 쫄보라서 주식할 때도 봐서 그러잖아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갖고 좀 쫄보라서 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집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겹살집을 하든 뭐 마사지 샵을 다시 열든 네일샵을 다시 열든 뭐를 열더라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이제 베트남동에서 지금 베트남동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 돈을 끌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 돈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뭐 유튜브 수익과 그다음에 뭐 연금 좀 쌓인 거 이게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바꾸긴 아까워요 지금.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만 해도 16점 얼마인가 그랬어요. 주식 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이 18점인가까지 갔어요. 근데 저는 한국을 믿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근자감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의 산업을 믿어요. 반도체, 자동차, 화학 뭐 많지 않습니까? 조선. 뭐 우리나라 그 조그만 나라지만은 5천만밖에 안 사는 나라지만은 글로벌하게 장사를 잘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많이 팔고 건설도 해외 건설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뭐 많이 듣잖아요. 뭐 경제대국 세계 10위다 어쩌다 저쩌라.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IMF 때는 뭐
한번 무너진 적도 있지만은 지금은 체력이 좋아져서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냥 긍정 회로긴 해요. 근거 없는 그냥 뇌피셜이긴 한데 그게 1번입니다.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다시 잘 될 거다. 그러면은 환율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할 거다라는 이게 2번이죠. 1번이 이제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원래 이제 원래 잘하고 있던 산업이 잘 되고 또 요즘에 뜨는 뭐 자동차, 배터리 이런 또 새로운 성장도 잘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뭐 좀 성격이 안 좋은 거는 있지만은 좀 칼 같은 거 남한테 뭐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일할 때는 또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일하는 거는 잘합니다. 외국 와서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믿음이 가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뭐 얘기가 딴 데로 셀 수도 있는데 베트남이 경제 성장이 막 7% 8%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때만 해도 저는 좀 믿었어요. 베트남을 제2의 한국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좀 요즘엔 좀 갈수록 안 믿게 돼요. 그냥 안 돼. 게을러 안 돼. 뭐 없어 그런 거 없어.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뭐 그래요. 그냥 좀 한국 사람 일처리는 한국 사람이 잘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일본을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 뭐 이렇게 거치면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라는 말도 많이 해요. 이제 그런 말도 많이 할 정도로 일본이 떨어지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꾸준히 올라갔으니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좀 잘 사는 나라지 않을까. 그 뭐 대만보다 뭐 또 국방력도 세고 그죠? 스포츠도 잘하고 우리나라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해. 단점도 있지만 단점은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믿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믿으면은 환율이 20원이 간다. 아니 20동이 간다. 1원에 20동이 다시 간다. 옛날에 코스피 좋았을 때는 1원에 21동, 22동 막 가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한국 돈이 힘이 셀 때가 온다고요. 원래 항상 그래요. 사이클이 있어요. 인생도 사이클 있고 주식도 사이클 있고 금도 사이클 있고 환율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이클이 지금 빠진 것 뿐이에요. 회복한다.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다 사이클이 있어요. 영원히 추락하는 건 없습니다. 영원히 상승하는 건 없어요. 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율이 한국 돈이 너무 싸니까 이걸 좀 바꾸기 싫은 거예요. 한국 돈 880만 원을 여기서 바꾸면은 그때 제가 그때 주식 처음 할 때만 해도 16동 막 이렇게 했으니까 뭐 얼마 안 돼요. 진짜 얼마 안 돼. 뭐 1억 동 조금 넘어요. 원래는 2억 동이 돼야 되는데 아니지. 1억 한 7천 동이 돼야 되는데 1억 동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5천만 동 정도 손해 나는 거예요. 환율로. 바꾸기 싫은 거예요. 버티면은 나중에 뭐 되는데 왜 굳이 급하게 바꿔? 그리고 제가 뭐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갖고 지금 당장 가게를 차려면 뭐 대박이 나니까 환율 같은 거 무시 안 해도 돼. 그런 업종을 제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꾸죠. 바꾸죠. 1원에 10동이라도 바꾸죠. 당장 대박 난다고 하는데 왜 누가 안 바꾸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원래 시작하기 전에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손익분기점은 얼마일까? 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민도 할 겸 아이템도 삼겹살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좋은 아이템이 더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할 겸 시간을 좀 일단 보내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사이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처음엔 그냥 버틴다 했어요. 그냥 1원에 20동이 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사업 구상만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환율이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 이런 느낌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환율이 급하게 오르면 뭐가 제일 좋을까? 주식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율이 다시 달러가 강세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다 팔아버린 거고. 그래서 근데 뭐 다행히 좀 재수가 좋아서 880만 원이 이제 98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통장에 돈 좀 더 있더라고. 그래서 좀 합치니까 이제 1000만 원 넘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 너무, 이거 얘 처음에 삼겹살 1탄 찍을 때만 해도 500만 원 겨우 넘었는데 또 고세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은 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야 사업하는데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야 어차피 작은 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제가 제 느낌에는 2배가 올랐어요. 자산이, 투자금이 2배가 올랐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500만 원이 있을 때는 삼겹살 집 밖에 못 하는데 1000만 원이 생기면 삼겹살 집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걸 더 또 다른 아이템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택지가 하나 더 늘 수 있는 거죠. 몇 개가 더 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환율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18.2, 조금 떨어졌지만 18.2라 치고 18원이라 치고 또 20원 갈 거지 않습니까? 20원 간다 치면은 10%더 올라야 돼요. 그러면 제 자산이 10%더 올라야 돼요. 그죠? 그러면 1100만 원에다가 최소 1100만 원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근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이제 잘하면 추가 수익이 더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하면 1500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1원에 20동이 됐을 때. 그러면 1500만 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제가 제 영상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마사지샵 2층 차리는데 1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때는 환율이 한 1원에 20동, 1원에 19동, 19.5동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네일샵 제가 오픈한 거는 2,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옥수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끊어지네. 이게 전화가 오면 끊어지네요. 몰랐어. 전화가 오면은 받는지 안 받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끊어져 버리네. 흐름이 끊쳐버렸다. 하여튼 그래서 네일샵도 차리는데 2,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이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쉽게 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업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업은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사장도 잘해야 되지만 직원이 잘해주는 거다. 직원이 잘해주기 때문에, 직원 때문에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잘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업은 또 세팅 한번 해놓으면 이 시스템처럼 돌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계속 신경 써야 돼. 이게 정신적인 노동이야, 주식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신경 써야 돼요. 장이 열릴 때는 신경이 더 쓰이고, 장이 끝나도 또 내일에 대한 걱정, 계속 미래에 대한 걱정, 계속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값이야, 걱정값. 수익은. 그래서 주식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어서 한 달에 4, 5% 벌어서 노후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과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리고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주식은. 응?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프로그램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만약에 진짜 똑똑한 프로그래머면 모르겠지만 똑똑한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하겠죠. 알아서 사고 알아서 팔게, 이렇게 세팅값 해놓으면 사고 하겠죠. 근데 저 같은 일반 그냥 완전 개미들은 그런 거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식에 미친 게 아닙니다. 주식에 미친 게 아니고 그냥 시드머니를 불리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시드머니를 환전할 수 없으니까 근데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래, 환전 못하면 환전할 때까지 주식이나 좀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지금 또 반대로 제가 환율이 한화가 강세가 돼서 제가 돈을 좀 먹었지만은 반대로 또 한화가 약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사업이 늦춰지는 거예요. 지금 1원에 18동이지만 또 17동 내려갈지 16동으로 내려갈지 그 누가 어떻게 합니까? 미래는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주식 시장도 오래 해봤지만은 주식을 오래 해봤지만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기는지 미국 선거 민주당이 이기는지 공화당이 이기는 거 예측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트럼프 아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당선될 때 아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뭐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대부분 다수의 사람들이 클린턴이 된다고. 그죠? 클린턴 맞나? 그 여자 이름? 근데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이번에도 뭐 공화당이 승리한다고 예측을 많이 했는데 민주당이 선방했고, 그죠? 우리나라 대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1번 이긴다 2번 이긴다 팽팽했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원화가 환율이 뭐 이렇게 간다라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측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너무 신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대응을 하면 되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근데 자기 주식만 무한으로 긍정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재료 뉴스를 너무 믿는 거죠. 사실은 수급이거든요. 주식은 수급이에요. 주식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거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빠지는 겁니다. 그냥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개미들이 왜 돈을 못 버냐면은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도매상들이 주식이 쌀 때 많이 삽니다. 많이 사요. 그러면은 진짜 주식 회전하는 물량은 정해져 있고 외국인이 많이 사나요? 걔네들이 도매상이에요. 아무도 개미들이 안 살 때 외국인들이 많이 사나요? 그러다가 개미들이 관심이 있을 때 외국인들이 개미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미들은 소매 가격에 파는 겁니다. 비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러게 끝이에요. 그럼 뭐 비싼 가격에 팔았는데 외국인이 자기들은 도매 가격에 사서 도매 가격에 많이 사갖고 개미들한테 비싸게 막 여러 군데 많이 팔았는데 다시 사고 싶겠습니까? 아니 다시 사고 싶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장사를 해요. 원가로 물건을 떼와서 손님한테 팔았는데 손님한테 다시 삽니까? 안 사잖아요. 예? 다시 원가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가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이제 원가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생이 주식이든 금이든 뭐든 그래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프 인생의 굴곡에 주식의 굴곡에 이렇게 잘 맞추면은 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생 얘기 좀 하자면은 뭐 바닥이 있습니다. 인생도 살다 보면은 실패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쇼크도 봐요. 쇼크도 맞아요. 갑자기 가정 불화가 생긴다든지 뭐 사업 실패를 한다든지 다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런 게 있지만은 또 살다 보면은 또 좋은 날 오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구독자 형님 중에 좋은 말 해주시는 분 있어요. 긍정적으로 살면 된다. 긍정 에너지가 나중에 다 잘 될 거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됐는데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순환하니까 사이클, 인생의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주팔자 이런 거 보면은 뭐 몇 50 나이 50 되면은 잘 될 거다. 그게 다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50 전에는 그지같이 살다가 50 되면은 돈이 들어온다. 그 사람마다 사주팔자가 다 사주팔자를 믿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해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저는 주식 방송을 계속 찍고 내일부터 주식 방송 미쳐가고 주식 방송 찍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제 팔아버렸으니까 내일부터는 좀 여유 있게 찍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이해해 주셔라 이거죠. 주식을 영원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돈을 1원이 환율이 20동 정도까지는 제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냥 환율만 오를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찬스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거지 뭐 갑자기 뭐 주식 방송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주식보다는 그냥 사업이 더 재밌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과정에서 주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부입니다. 정부. 정은 사업, 부는 주식.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